최재욱 고려대 의과대 예방의학과 교수, 최영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방금 전해드렸지만 잠시 소강 상태를 보였던 대구와 경북 지역 코로나19 확산세가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한 집단 감염으로 옮겨간 것 같습니다. 최영일 평론가님. 네, 맞습니다. 네. 이 두 자릿수로 떨어졌을 때는요. 예. 대구, 경북 확진자가 떨어졌고 오히려 수도권 확진자가 많아지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다시 세 자릿수로 올라가면서 예. 처음에는 이 대구의 한사랑 요양병원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왔고요. 예. 그리고 엊그제 이 대실병원이라고 하는 요양병원에서 네. 8명 확진자가 나왔는데 어제 다발적으로 나오면서 결국은 대구에서만 69명이 확진자 추가됐고요. 네. 경북에서 40명이 추가됐는데 이중 대다수도 요양병원 확진자들입니다. 그러면서 결국 147명이 늘어서 8,700여 명이 이제 지금 국내 확진자인데 이 중에 6,300여 명이 대구 지역이고요. 그리고 이제 1,000명 넘게 경북에서 나와서 아직도 대구 경북 지금 요양병원 중심으로 조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지금 코로나19 관련돼서 사망자가 103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기저질환이 있는 고령자가 위험하다, 이렇게 알려진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특성상 요양병원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는 건데요. 최재욱 교수님, 계속 사망자가 매일매일 늘고 있는데 특히 대구 경북 지역인 것 같으면 이런 요양병원하고 관계가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물론 대구 지역에서 한정된 이야기는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이런 요양병원, 요양의료원, 요양원,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 모두 다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만 우선 대구 경북 지역이 지역사회 감염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우선 거기만 우선적으로 전수조사를 하고 있고 네. 이 전수조사 과정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이렇게 집단 감염이 확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조사된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 데이터입니다. 75명의 사망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 평균 연령의 74.2세, 즉 대부분 고령자이시고요. 그리고 이 고혈압과 같은 순환기계 질환을 갖고 계신 분이 62%, 그 외에 당뇨병, 그런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분이어서 기존에 알려져 있는 사실과 대부분 동일합니다. 따라서 이런 요양병원 혹은 요양원과 같은 이러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가장 우선순위를 먼저 두고 이 코로나19 검사를 전수조사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이미 한 달 전부터 계속 의료계가 이야기를 한 바고요. 네. 그 점은 치사율을 낮추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네, 현재까지 코로나19 국내 사망자 103명으로 늘었는데요. 특히 고령층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기저질환도 있고요. 교수님 보실 때는 어떤 치료 또 어떤 예방에 힘써야 될지. 지금은 치료에 대한 부분은 네. 병원에서 해야 될 부분이니까 사실 그 부분은 일반 국민이 신경 쓰시기 좀 어렵고요. 네. 예방이 제일 중요한데요. 개인적인 예방이야 손 씻기라든지 이런 부분들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고 지금은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보호자가 지금 출입을 거의 못하고 있을 정도로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상 요양병원이나 이 요양원 같은 경우에 시설 자체가 저도 방문을 많이 해본 적도 있지만 6인실, 8인실 한 곳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있고 또 이 거동이 불편하다 보니까 이 같이 생활하는 부분이 겹치는 부분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 때문에 갑자기 이 확산 속도가 빨라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나오더라고요. 네,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여러 차례 위험하다 이런 부분에 적극적인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고요.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은 아시다시피 고령층이 다 계시는 곳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러한 요양 서비스, 이 케어 서비스라고 합니다. 고령자에 대한 이 서비스가 우리나라 시작된 지 이제 불과 한 10에서 15년밖에 안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고요. 네. 그러한 측면에서 두 가지가 꼭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예. 지금 대구 경북 지역의 요양원, 요양병원에 대한 전수조사가 지금 진행 중이고 이번 금주 말까지 거의 이제 완료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부분도 굉장히 늦은 조치고요. 그러면서 지금 나오는 대로 계속 환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부분보다도 더 나가서 서울, 경기와 같은 대도시 지역과 같은 이 전국적인 지역에서의 요양원, 요양병원에 대한 전수조사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네. 전수조사는 서류조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서류조사에서 뭐 합니까? 이 코로나19 검사를 해서 빨리 찾아내야 되겠죠. 그 점이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로 꼭 말씀드려야 될 것은 요양병원에서 이렇게 환자가 나오는 것은 지역사회 감염이 계속 잠재되어 있는 감염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을 통해서 툭툭 튀어나오는 거기 때문에 네.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역사회 감염을 조사를 해야 됩니다. 관리를 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뭐 고령층의 사망자가 늘고 있고 확진자도 함께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반면에 국내 첫 코로나19 소아 환자에 대한 이제 추려 분석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다. 그런데 항바이러스제 없이 자연으로 치유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최 교수님, 네네. 어린이의 이제 면역 체계 아무래도 그게 이제 성인이나 고령층에 대해서 높다고 볼 수 있는데 좀 오늘 자료가 나왔다고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고 있는데 뭐 특징적인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네, 뭐 그런 연구 결과가 나온 건 사실입니다만 아직은 어떤 의미를 두기는 어렵습니다. 아시다시피 하나의 사례고요. 성인에서도 특별한 증상 없이 회복되는 경우가 많고 네. 그 경우를 결국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연 치유됐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자연 치유되면 모든 사람은 어린이든 성인이든 관계없이 면역이 항체가 만들어집니다. 네. 그래서 다만 이제 의미 있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첫 번째 소아 청소년이었을 겁니다. 11세였고 여아였고요. 32번째 아마 환자였던 것 같아요. 네. 15번 환자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네, 조카. 30번째 아니었나요? 네, 맞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었어요. 네네. 예, 그래서 두 번째 확진자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관심을 가졌고요. 그래서 이제 치료하는 과정에서 관찰하다 보니까 특별한 증상 없이 잘 치료됐고, 그리고 항체도 다 만들어졌다. 그래서 자연 치유의 하나의 사례지 않느냐. 이제 그런 부분이고요. 뭐 주목할 부분입니다만 이 부분에 네. 중점을 두고 어린아이는 괜찮다거나 그런 건 면역력이 아닙니다. 있다거나 그걸 그렇게 일반적인 확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비교적 덜 위험하다고 알려진 젊은 층들도 이 코로나19로 안심할 수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대구에 있는 20대 확진자 중 한 명이 위중한 상태라고 우리 보건당국이 밝혔는데요. 최영희 평론가님, 네. 이 사이토카인 폭풍 증상을 보였다고 했어요. 맞습니다. 예. 이게 간혹 이전에도 이야기가 나오던 건데 네. 지금 사례가 직접 나온 겁니다. 이 김신우 이 교수가 밝혔는데요. 김신우 교수는 지금 대구시에 감염병 관리 지원 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경북대 의대 감염내과 교수시고요. 그런데 지금 26세의 환자가 사이토카인 폭풍에 노출됐다. 그래서 지금 상태가 위중하다는 것이 많이 우리가 얘기가 나오지만 에크모, 바로 인공적으로 네. 심폐를 이제 유지하는 장치를 달고 지금 이제 병화와 싸우고 있다고 밝혔어요. 그래서 사이토카인 폭풍에 대한 관심이 지금 급증하고 있습니다. 네, 최 교수님. 네네. 저도 사실 처음 들어봤어요. 사이토카인 폭풍이라고 해서 이게 사이토카인이라는 이 면역 성분이 과도하게 분비돼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정확히 뭐 그 설명을 들어도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고요. 네. 사실 일반 의사도 잘 모르는 정도로 새로운 개념이고요. 아직 그 원인이라든지 또 예후라든지 어떻게 대처될지 사실 불분명한 점이 있습니다. 아직 잘 모릅니다. 혹시라도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시청자 여러분께서 너무 과도한 불안을 갖거나 걱정하셔야 된다는 얘기 우선 좀 말씀드리고요. 네. 사이토카인은 이제 바이러스나 어떤 형태의 감염이 과도하게 들어와서 몸이 반응해서 이걸 싸우는 과정에서 예. 너무 지나치게 반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면역체가, 우리 면역 반응체가 있지 않습니까? 예. 면역체가, 이거는 너무 좀 과도할 정도로 폭주한다. 그런 예. 표현을 저희 가끔 씁니다. 네. 폭주라는 게 좀 요 정도까지만 해도 되는데 네. 너무 과다하게 반응해서 이걸 이제 바이러스 외부를 잡기 위해서 하다 보면 이런 바이러스 가서 세균을 잡아라. 바이러스 잡아라 하는 신호처 전달 체계 물질이 과다하게 나오고 네. 이런 과다한 물질은 염증을 일으켜서 다발성 장기 부전을 그러니까 일으키는 다른 정상적인 세포나 정상적인 장기까지 공격을 한다는 맞습니다. 말씀이죠. 예, 그러한 양상인데 아직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한 치료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직 없고요. 그리고 네. 모든 경우에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예외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라서 그러니까 이게 건강한 사람도 그래서 굉장히 이 증상이나 이 뭐 그런 병들이 급격하게 확산이 되고 그러면서 좀 위중한 상태로 발전할 수 있다. 근데 이게 사이토카인 폭풍이라는 게 뭐 앞서 20대에 그 환자도 알려졌지만 제가 처음 들었던 건 대구 17세 고교생도 뭐 물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현재까지 검출되지 않아서 이런 부분 논란이 있지만 그 당시 사이토카인 폭풍으로 좀 의심이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추정을 했었고요. 아직 확진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 점을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만 예외적으로 모든 중증 환자가 이렇게 사이토카인 폭풍이나 이런 게 나타나는 건 아니고요. 아주 예외적인 경우고 지금 그러한 게 의심되는 환자가 26세 환자가 있다 정도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정도고요. 이분 너무 과도하게 이거에 대해 걱정하시거나 우려하시진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 사망한 그 17살 소년의 일부 이제 코로나 양성 반응을 두고서 논쟁이 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방역 당국의 검사 오류 주장에 영남대병원 측이 강하게 항의를 했다 이렇게 알려졌거든요. 네, 최근 맞습니다. 언론이. 지금 뭐 강하게 항의를 했다기보단 좀 자제하는 분위기입니다. 네. 사후에 이러한 일에 대한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본다. 이런 정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 방역 당국도 사실은 지금 이 코로나19 검사를 영남대가 중단했는데 네. 이게 모든 검사가 오류라는 것은 아니다. 부분적인 오류가 있을 수 있다 해서 서로 조금 자제하는 분위기인데요. 저는 오히려 이 사망한 17세 고등학생의 부모님의 말을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어떤 말씀하셨죠? 코로나19가 음성이냐 양성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아들이 사망했잖아요. 네. 그런데 고열, 41도의 고열이 나는데 집으로 돌려보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코로나19 사태의 와중에 우리 아이는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골든타임을 놓쳤다. 결국 코로나19 때문에 사망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부검을 거부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런 일이 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네. 사실 부모 입장에서 이렇게 키운 아들에 대해 부검을 하는 게 쉽지 않은 판단일 것 같아요. 최 교수님. 네. 그런데 보건당국에서는 어쨌든 정확한 사인을 밝혀내지 못했고 바이러스 9가지 바이러스 검사도 했는데 코로나는 물론 그 바이러스도 음성으로 나왔다는 거죠. 네. 그렇다면 사실 17살 건강한 아이가 갑자기 숨졌으면 무언가 왜 이유가 뭔지는 찾아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공중보건학적으로 더더구나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아직 불확실성이 많으니까 좀 그런 걸 통해서 좀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현행 법상 보호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부검을 할 수 없고요. 특별하게 뭐 형사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검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좀 아쉽지만 당연히 부모님의 그 의견에 그 동의에 그 부분은 더 존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네. 한 가지 좀 말씀드릴 부분은 매우 좀 적절치 않은 부분이 질병관리본부에서 초기에 대응을 함으로써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저께 최초에 발표할 때 질병관리본부가 이게 오류다, 문제다, 그리고 그게 어떤 확정도 아니고 합리적 의심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네. 영남대병원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 점은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만든 그 점은 굉장히 문제였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시면 의사한테 진료 받으시면 예. 의사는 당연히 진단검사의학회에서 나온 PCR 검사의 전문의 소견서를 참고하고 또 CT라든지 방사선과 전문의 의견을 참고해서 주치의가 모든 걸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치의가 진단서도 쓰게 되어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런 주치의, 즉 영남대병원의 의사와 의견 견해를 존중하는 것이 지금 더더구나 코로나19 치료에 좀 전념하고 있는 그 병원에서의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그 당연히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검사 양성 자체, 음성 자체 갖고 일본이 이 부분이 이 코로나19 때문에 환자도 아니다라고 이렇게 발표하고 이 점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의료의 기본을 모르는 그런 아주 부적절한 상황이었고 이런 논란의 피해가 없었다는 점에서 유감이고요. 물론 지금 어제는 좀 이제 수습이 좀 되고 해서 어제 한 발 물러선 것 같아요. 네. 근데 뭐하러 그런 논란을 자초하고 이렇게 혼선을 더더욱 의료계 혼선을 자초하는지는 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네. 어쨌든 이 바이러스 정책 그리고 17살 소년이 왜 갑자기 숨졌는지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좀 궁금한 점이 굉장히 많은 것 같고요. 명백하게 현재 상태에서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사인은 계속해서 좀 미궁에 빠지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